안녕하세요, 사이클스팟입니다. 택배로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쭉 보시면 되겠고요. 방문 수령 또는 화물로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안녕하십니까, 사이클스팟 본점의 조프로입니다. 오늘은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 고객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쉽게 조립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팁을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받아보시면 이 상태로 받아보실 텐데요. 핸들을 조립하기 위해서 핸들을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너무 당겨지지 않게 핸들을 홈이 뒤로 갈 수 있게 맞춰주시고 가볍게 연결해 줍니다. 핸들 이거 세운 상태에서 조립하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핸들을 처음에 새로 받으실 때 세우신 상태에서 끼우시려고 하면 선이 모자라서 강제로 당기게 되거나 선이 당겨지면서 연결되는 커넥터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핸들을 연결하신 후 핸들을 경첩을 세워서 안전 레버를 위로 올리신 다음에 아래로 강하게 눌러서 고정해 줍니다. 핸들 높이는 나중에도 설정할 수 있으신데요. 라이더의 신장이나 팔 길이에 따라서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으시지만 와이어가 너무 당겨지지 않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 가운데쯤에 있는 안전 레버를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타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면 이 안전 레버는 단순하게 마지막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인데요. 더 강하게 고정을 원하신다면 레버를 연 상태에서 이 작은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려주면 더 강하게 고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페달을 달아보겠습니다. 받아보신 페달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은 L, 한쪽은 R이라고 써 있는데 자전거의 탑승한 방향에서 왼쪽이 레프트이고 오른쪽이 라이트입니다. 오른쪽 먼저 장착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R로 되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페달 방향이고요. 오른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계 방향이요. 네. 하지만 처음부터 공구를 사용해서 강하게 끼운다거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연결되는 크랭크 축이 손상될 수 있으니 꼭 맨손으로 3-4번 정도 부드러운 연결을 확인하신 다음에 공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강하게 조이실 때는 15mm 사이즈의 렌치를 이용할 수 있으신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안전한 페달 렌치, 그리고 가정에 흔히 있는 몽키 스패너 15mm 렌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원형이지만 공구를 끼울 수 있는 부위가 있고요. 각이져 있네요. 각이져 있네. 이 부분에 장착을 하신 다음에 네. 시계 방향으로 한 15번 정도 돌려주시면 강하게 고정됩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따라서 전체의 몸무게를 강하게 지지받는 부위다 보니까 약하게 조이시면 안 되고요.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조여주셔야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L이라고 써 있고요. 하지만 왼쪽 페달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모든 페달의 방향들이 앞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네. 장착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손으로 부드러운 연결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설명 되게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만약 공구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사이클 스팟에서 보내드리는 주먹 공구를 이용해서 끝에 숨어 있는 렌치를 펼쳐보시면 15mm라고 써져 있는 렌치 대용 미니 공구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렌치 공구를 이용해서도 만약에 일반 주먹 공구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마지막에 좀 더 힘이 잘 받는 방향으로 고정해 준 다음에 강하게 2-3번 눌러서 고정을 마무리해 줍니다. 되게 잘하시는데요? 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페달 같은 부위에는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조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늘 말씀드립니다.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들은 100% 방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아서 운행했던 제품이나 비에 노출되어 주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합성과 배터리 고장,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상보증 기간이라도 무상 AS를 받지 못하고 유상 AS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제품을 이용하지 마시고 제품을 주차하셨을 때 비가 온다고 하면
처마나 아니면 방수 커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곳 또는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배터리를 분리하고 실내 보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주행 중에 비가 와서 주행을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주행하지 마시고 제품을 폴딩 하신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늦었을 때는 택시와 같은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카카오펜 이런 대안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를 맞아서 제품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제품의 수명이 줄어든다면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비를 피해서 제품을 이용하고 비는 상극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 오는 날 우리가 주행을 할 수도 있어요. 눈 오는 날 첫 번째 길이 미끄럽고요. 두 번째는 눈이 오게 되면 제설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죠. 지자체에서요. 염화칼슘과 전기 그리고 금속 물질은 상극입니다. 네, 눈 비 올 때 제품 이용 안 하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터리를 충전하고 배터리를 탈부착하여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탄 800은 편하게 안장 밑에 레버를 눌러서 앞으로 제낀 다음에 배터리를 안전하게 잠금할 수 있는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열쇠에 보시면 K라고 써 있는 키이고요. 네. 이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서 강하게 당기시면 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계 방향을 한번 돌리고 나서 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행 중에는 배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전한 잠금 장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배터리를 빼실 때는 키를 꼭 마지막까지 누른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시고 이 키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신 다음에 배터리를 모두 제거하신 다음에 놓으시는 게 가장 쉽게 탈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돌린 상태에서 이 친구가 들어가고 빼고 나서 이러면 이런 구조네요. 그래서 배터리 뺄 때는 꼭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빼고 난 다음에는 원위치로 쉽게 돌아오니까 굉장히 편의성이 좋은 형식입니다. 타이탄 800의 충전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프를 받아보시면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으실 거고요. 양쪽 동일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신 후 가정용 콘센트에 먼저 연결하신 후 충전기의 파란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불을 확인하신 후 배터리의 커버를 열어주시고 방향을 맞춰서 안전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 후에는 빨간불을 확인하시면서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13A 모델의 경우에는 0%에서 100%까지 6시간 30분의 충전 시간이 걸리고요. 22A 큰 용량의 배터리에서는 총 10시간에서 10시간 반 정도의 충전 시간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저도 이런 전동 제품들을 충전하다 보면 네. 이거 뜨거워지더라고요. 네네. 괜찮을까요? 우선은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셀이 들어가 있고 이 셀들을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든 전기자전거 배터리들이 발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급소 같은 경우에는 팬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발열도 많이 나지만 시끄러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타이탄은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굉장히 안전한 충전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전이 다 되면 발열은 어떻게 되나요? 발열은 빠르게 식고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안전하게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지 마시고 충전기를 뽑아서 보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타이탄 800의 배터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전기자전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실온에 보관해주는 굉장히 배터리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완전 사용하시고 완충하시는 것보다는 중간 한 20% 정도 남겨놓으시고 중간을 자주 충전해 주실수록 더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겨울 때 배터리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배터리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333 법칙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3주에 한 번 꼭 30분 충전 3분의 공회전을 해주시면 배터리 유지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회전은 번거로움 없이 하실 때는 스탠드를 세운 상태에서 가볍게 뒷바퀴가 들어줄 정도로만 기체를 살짝 밀어주시고 시동을 켜신 다음 스로틀을 부드럽게 이렇게 3분 정도
공회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배터리를 30분 동안 충전하면서 배터리를 활성화하고 그 충전된 배터리를 공회전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해주면서 배터리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박스에 있는 키를 꼽으신 다음 우측으로 돌려줍니다. 이거 키가 그 배터리 키랑 똑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배터리 키에는 K라고 써있지만 시동키는 길쭉한 뭐가 있네요. 뭔가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네, 구분을 잘해야겠네요. 네, 배터리 키와는 모양과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셔서 보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작동해 보겠습니다. 키를 연결하시고 우측으로 돌려주면 디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첫 번째 배터리 양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속도, 그 다음에는 밑에는 여러 가지 3가지 종류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오늘의 주행거리인 트립, 껐다 끼면 리셋이 되고요. 그리고 주행 중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 중에 전압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압 표시는 임의적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 게이지와는 달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압 볼트를 확인해 볼 수 있으십니다. 정확한 전압의 확인은 스로틀을 당겼다가 놓은 상태가 가장 배터리 정보가 정확합니다. 완충을 하게 되면 몇 볼트 정도 뜨나요? 42V에서 54V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2, 40까지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상에서 두 칸이 남았을 때 혹은 43, 44V에서 충전해 주시면 배터리 수명이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전압의 표시는 실제 오차와 1에서 2V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그 점 감안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발을 페달링하지 않으셔도 작동할 수 있는 스로틀이 있습니다. 이 스로틀은 적응을 잘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처럼 땡기면 가는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나 오토바이처럼 처음부터 강하게 당겨서 놀라지 마시고 조금씩 당겨보면서 스웨터의 느낌을 적응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왼손, 오른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모두 양쪽을 사용하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같이 잡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타이탄 800은 전기로도 움직이지만 기어 변속을 통해서도 좀 더 정밀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1단에서 7단까지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1단은 오르막길, 굉장히 힘든 지역에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빠른 속도, 힘 있는 파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7단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기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눌러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기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레버의 역할은 밑에 변속기의 위치만 정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체인이 넘어가고 변속이 되려면 페달링이 한 바퀴 정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레버를 여러 번 누르지 마시고 한 칸씩 눌러주시면서 한번 넘겨주시고 누르시면서 한번 넘겨주시고 역시 저단으로 갈 때도 눌러주시고 넘겨주시면서 한 단씩 정확하게 변속하시면 굉장히 정밀하게 안전하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네, 한 번에 2단 이상 혹은 3단을 변속하시면은 시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안전하게 한 단씩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타이탄 800의 왼쪽에 위치해 있는 각종 버튼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버튼은 타이탄 800의 강력한 밝은 라이트를 온할 수 있는 스위치들입니다.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라면 낮에도 라이트 온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좌측 깜빡이, 그리고 우측 깜빡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크락션 기능입니다. 크락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교차로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크락션을 확실히 눌러주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1단, 2단, 3단 속도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1단 같은 경우에는 저속 10km 내외, 2단 같은 경우에는 20km 내외, 최고 속도인 23 내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속도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 확실히 속도가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제품을 받아보신 다음에는 1단이나 2단부터 안전하게 이용해 보신 후 최고 속도인 3단을 이용하시면 안전합니다. 네, 타이탄 800에는 충전을 할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SB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유선 연결을 통해서 안전하게 배터리 전력을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시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펑크실 텐데요. 가장 이 펑크를 안 나게 관리를 해줄 때는 공기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
공기압을 표시하는 PSI로 표시되어 있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35 PSI에서 50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공기압 수치는 40에서 45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이어들은 한 달만 타지 않아도 공기가 쉽게 빠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잔여 공기량을 확인해 주시면 펑크나지 않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거 밸브는 어떤 타입이에요? 이거 요새 자전거 펌프를 사려고 하면 여기 종류가 다양해서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두껍고 가운데가 뚫려 있는 이런 타입들은 슈레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슈레더 방식은 오토바이, 자동차, 고급 자전거, 전기 자전거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슈레더는 슈레더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할 수가 있는데 밸브를 강하게 결착을 해줘야지 공기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40ps까지인데 공기를 더 넣어도 상관없나요? 공기를 많이 주입하게 되면 타이어 소모가 빨라지게 되고 타이어가 통통 튀면서 승차감이 저하될 수 있으니 적정 공기압, 추천드리는 공기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는 타이어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이물질을 튕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펑크의 주 원인이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펑크난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는 물론 중요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휠도 손상될 수 있으니 절대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이탄 800의 폴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위나 아래로 눌러서군요. 네, 쉽게 접을 수 있고요. 안장은 안전 레버를 반대로 하신 후 밀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타다가 안장이 쑥쑥쑥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몸무게나 타시는 분의 체형에 따라서 안장 고정이 잘 되지 않아서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레버를 열어서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반대쪽에 너트를 아까 핸들바랑 똑같네요. 네, 핸들바랑 똑같은 QR 구조라고 합니다. 이 QR 레버를 반대로 돌리면 나사선이 당겨지면서 더 탱탱해지게 되고 마지막에 레버를 고정해 주시면 더 강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꿀팁이네요. 네, 마저 이어서 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열어서 안으로 가볍게 밀어줘 주시고요. 그 다음 경첩 부위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위로 올린 후 아래로 내리시고 이중 안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꼭 왼편으로 레버를 밀어주신 다음에 폴딩을 하시면 편안하게 폴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고리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프레임을 접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레버를 열어주시고 핸들을 접으실 때는 왼쪽으로 열었지만 중간 프레임을 폴딩하실 때는 위로 당겨줍니다. 얘는 위네요. 네, 위쪽 방향입니다. 위로 올려주는 방식. 네, 맞습니다. 당겨주신 후 프레임을 접어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안장을 끝까지 내리니까 더 잘 쓰는 것 같네요. 네, 모든 미니벨로들은 안장 끝부분으로 교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좁고 자전거를 편하게 세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타이탄 800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따라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